자,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요즘 암호화폐 이슈들이 조금 더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천연 텔레비전, 그러니까 컬러 텔레비전에서 뭐 한순간에 갑자기 이게 흑백 텔레비전으로 넘어간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이제는 수장이 최근에 뭐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는 뭐 서부 무법지대다 이렇게 뭐 비유하면서 발언까지 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를 이끌고 있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네. 화요일에 한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서부지대와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암호화폐 시장을 총잡이가 활개치던 무법천지에 비유를 한 겁니다. 네. 또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나 조작에 아주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가 있는데요. 네. 이 금융회사를 끼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디파이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이 이곳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빌리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에서 공백이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종합해 보면 네.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강력한 규제를 펼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올 1월 달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2018년부터 MIT에서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을 강의하면서 이쪽 분야의 정통한 인물로 분류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막상 취임하고 나서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발언을 조금 더 이제 뜯어본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가상 자산과 관련된 몇몇 규정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러면서도, 그러나 이 분야에 규제 공백이 좀 있다. 우리는 이 가상화폐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전면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제도 수정만 하면은 뭐 암호화폐 함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주요국의 어떤 경제 수장들이나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방침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네. 그 암호화폐를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네네. 이 규제를 한다는 거는 암호화폐 존재를 인정하니까 규제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화요일에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코인의 상당수가 이 속성을 뜯어보면은 증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갖고 감독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볼 점은, 이런 기존의 민간에서 만든 암호화폐에 일반 증권과 똑같은 그런 타이트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혼란이 없이 주류 시장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관심을 모아줬던 그 비트코인 ETF,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언급을 안 내놨잖아요. 사실 SEC가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죠. 이 ETF는 사실 출시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캐나다나 브라질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출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겐슬러가 수장을 맡고 있는 SEC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SEC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아마도 연내 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 겐슬러가 아까 블록체인을 강의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 전의 이력을 보면 강성 규제론자에 가깝습니다. 원래는 이제 20년 가까이 뭐 골드만삭스 같은 유명 그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규제 철폐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네. 이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규제 강화론자로 전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009년부터 5년 동안 미국의 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는데요. 네네. 이때 월스트리트에서 좋아하지 않는 파생상품 규제 강화를 굉장히 많이 관철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잘 아는 사람이 SEC에 왔으니까 코인에 잘해줄 것 아니냐 이런 기대는 조금 부풀려진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으로 좀 바뀐 것 같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워낙 많이 또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점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요즘에 또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이런 어떤 시장의 평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에 대한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더리움 가격이 6월 말에 200만 원 수준까지 주저앉았었는데요. 많이 네네. 반등했습니다. 지금은 네. 한 3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격차가 크다 보니까 만년 2인자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네네.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유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 가격이 올라가고 주목도 많이 받다 보니까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네. 이 미국 코인베이스가 세계 20개 암호화폐 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 이 상반기에 이더리움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한 500% 좀 못 미치게 증가를 했으니까 네네. 이 증가 속도 면에서는 비트코인을 압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이번 상반기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 단기적인 호재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밤에 런던 하드포크라는 게 이뤄졌습니다. 네. 그것이 중단기적으로 코인 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고요. 네. 최근 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런던 네. 하드포크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하드포크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기능 업그레이드 작업입니다. 네. 블록체인도 일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꾸준히 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제조사나 개발사가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지만 네. 이 블록체인에서는 어떤 불특정 다수가 토론하고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이번 하드포크가 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런던 하드포크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또 예전에는 뭐 베를린 하드포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업에는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반영이 됐는데요. 네네. 이게 주목을 받은 이유가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핵심입니다. 이 우리가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는 가스비라는 그런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채굴자들이 가져가서 어떤 경제적인 유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의 특성이 네. 이 가스비를 더 비싸게 적어내면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는 구조여서요. 네. 이게 쓸데없이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간혹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한 것이 가스비에 기본료를 도입하고 망이 붐빌 때만 급행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채굴자한테는 급행료만 주고요. 기본 가스비로 지급된 이더리움은 소각을 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네네. 이더리움 이용자들은 더 저렴한 거래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아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공급량도 증가량이 연간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이제 공급이 줄면 가격이 네. 오를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네. 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장밋빛 전망으로 나온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퀴즈를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는 퀴즈 다시 한번 조금 드리는데
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프로토콜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취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기자님이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1번 하드포크, 2번 포크레인, 3번 1, 2, 3, 포크.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기자님 좀 힌트 하나 주신다면요? 자, 정답은? 네. 런던 하드포크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다음 질문이 또 이더리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아니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이더리움 코인을 이게 대체 어디다 쓰는데 한 개에 300만 원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흔히 보면 코인계 금이라고 기호한다면 이더리움은 코인계의 원유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원유, 네네. 네, 이더리움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이라든지 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이런 비싼 값에 거래되는 그 토큰이 있잖아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 서비스들을 움직이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대부분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최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고 또 결제 수단 아니면 투자 자산 이런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코인 발행량이 상한은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이 비트코인과 대비해서의 아주 특장점이 특정 토큰이 이렇게 발송이 됐을 때 자동으로 특정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비트코인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전기도 덜 먹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희소성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확장성 면에서는 한 수 위다. 이런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성 면에서는 희소성은 떨어지지만 비트코인보다 확장성 면에는 한 수 위다. 그렇게 되면 기자님 보시기에 미래에는 이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이더리움이 개당 단가로 비트코인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확장성이 계속 높아지면은 시가총액 정도로는 비트코인을 앞서는 게 불가능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더리움에 너무 좋은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도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는 좀 상당한 고위험 투자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런던 하드포크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에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예고가 돼 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가격에 이미 선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 이더리움 가격이요. 요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랄지 또 시장의 유동성 이런 거시 경제적인 지표와도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냥 유망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좋겠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거면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암울한 분위기는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수준이고 시장에서는 그래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이제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자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이제 목소리가 높은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줄 폐업을 우려해서 금융당국의 이제 신고 기한을 좀 늦추자 이런 법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법안은 이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발의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적인 용어로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9월 말까지 신고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6개월 연장해 주자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6개월 연장 주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야당의 생각인데 금융 당국은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부실 거래소들이 폐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업계를 준비할 시간만 더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여러 가지인데요. 핵심은 ISMS라고 하는 정보체계 인증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확보해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둘 다 성공한 곳이 우리가 흔히 4대 거래소라고 부르는 대형 4개 업체밖에 없고요. 네. 이 정보체계 인증을 받은 곳은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중소거래소는 뭐 폐업을 하거나 이미 뭐 계정 위협 상태에 들어간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장 구도를 보면 사실 4개 업체가 점유율의 90%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뭐 네네. 대다수 이용자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소형 거래소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돈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먹튀 부작용의 우려가 좀 있는 건데요. 이 만약에 좀 영세한 거래소를 쓰고 있고 걱정이 되신다면 네. 이 가급적 9월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미리 현금으로 다 빼시거나 네네. 좀 대형 거래소로 미리 이전해 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할 거를 좀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정치권에서 좀 기한을 늦추자, 뭐 금융당국에서는 아니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산 시스템 도입 이런 얘기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청산 시스템 도입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소형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청산 시스템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리고 그 우리가 증시 운영할 때 보는 코스콤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회사를 중심으로 그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의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폐업을 하는 거래소가 있다면 그 이용자들이 갖고 있던 코인은 청산 시스템으로 보내서 갖고 네. 있다가 네. 정식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옮기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업계에서 초기 단계로 논의하는 수준인데요. 네. 이 금융위원회도 뭐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네. 이 다만 뭐 직접적으로 이 논의에 뭐 끼어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법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위원회가 취급하지 않기 때문인데 네. 일단은 논의가 좀 나왔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